그 아이들이 학원, 하여튼 학원뿐만 아니고 그와 유사한 어떤 것들을 이제 한다. 어,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재미없다고 한다든지 가기 싫다고 그러죠. 대부분은 원해서 보낼 거예요. 어렸을 때는, 초등 저학년 때는. 자기가 원해서 갔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지겨워지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점점 수준이 높아져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처음 할 때는 처음 접하는 거니까 재밌기도 하고, 좀 재밌는 방식으로 가르치죠. 낮은 레벨의 수준에서는. 그러다 보면 늘 이제 그만두겠다고 해요. 한 몇 개월 하다 보면 그만둔다거나 1년쯤 하다 보면 그만두죠. 특히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얘가 뭘 좀 하다 보면 그만두고, 뭘 좀 하다 보면 그만두고, 이래가지고 뭐를 잘할 수 있을까? 끈기 있게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서 오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런 끈기를 요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 그만두는데, 예, 아이들에게 그것을 뭐 한번 하면, 예,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까지 그걸 견디고 해야 되는지, 어른들도 부모도 사실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모호하고 목적 의식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술 학원을 보내요. 그 미술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그게 자기 주관에 의해 가지고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던데요. 뭐 창의성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음악 학원에 보내죠. 음악 학원에 왜 보내요? 그러면 악기 하나쯤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악기 하나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가 그만둔다고 할 때 언제 그만둬도 괜찮은 것이죠?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어, 친구는 굉장히 잘해요 또. 그러면 비교가 되죠. 근데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다니다 보면 싫으면 안 다니면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미술학원이든 수학학원이든 음악학원이든 영어학원이든 목표의식을 좀 가져야 돼. 이 학원에서 무엇을,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고 배워야 될지, 다녀야 될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어, 어렸을 때는, 유치원 다닐 때는 뭐 태권도 학원도 한번 갔다가 한 달 하더니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은 굉장히 좋았어요. 도복도 사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운동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 못하는 거예요. 다니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핑계는 또 뭐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아이 의견을 존중해서 그만두도록 했죠. 드럼 학원을 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어, 드럼 학원에 보냈어요. 또 몇 개월은 잘 다니더라고요. 재밌다고. 뽀로로를 이제 막 드럼으로 치고. 근데 연습이 조금 강화되니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만두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만둘 때도 미리 얘기를 해요. 너가 어려울 것이다. 그거를 높은 수준에까지 가려고 하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럼에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만두라고 바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 그 그만두고 싶어도 어느 수준까지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한 세 번 거부를 했는데도 그만두겠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켜보다가 영 이제 아이 태도도 변화도 없고 정말 억지로 다니는 것 같으면 그만둬야죠. 돈 들여서 아이를 고문하는 거니까. 음악학원,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그건 이제 꽤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그만두면 다 까먹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연령이니까. 그래서 체르니 30까지는 하기로 했죠. 근데 중간에 아이가 힘들다고 하니까 재미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둬라. 그만두는 대신에 영원히 그만두는 게 아니고 잠시 쉬는 것이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개월 뒤에, 한 달 뒤에 너가 다시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좋대요. 기꺼이 가겠대요.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가나요? 안 가죠.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쉬고 싶고.
그래서 또 한 달을 아이의 의견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는 가자. 그랬더니 또 그러자고 해가지고 이번 이제 2달째 다시 학원에 갔죠. 선생님도 너무 반기고 아이도 가보니까 며칠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리고 전에 했던 것들이 다 까먹었느냐? 잊었느냐? 그렇지 않죠. 기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며칠 더 보충해서 연습을 하면 몇 개월 했던 것들, 몇 개월 못했던 것들, 2개월 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언어를 배울 때도 비슷한데 쉼 없이 계속 매일매일 한다라는 거는 어려워요. 어른도 어려워요. 아이는 더욱더 어렵죠. 그러면 잠깐 텀을 두고 쉴 수 있어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런데 아이에게 언제까지 다닐 거냐 그랬을 때 체르니 30까지는 해라. 아내가 피아노를 좀 잘 쳐서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야 그 정도를 배워놓으면 스스로 하고 싶을 때 너가 할 수도 있고 작곡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을 다다르지 못하면 하나만화인 것이죠. 교육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물론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도 이해했고 이제 동의를 하고 거기까지는 어찌됐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받아줄 때도 정말 푸념하듯이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잠시 쉬어도 괜찮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것이죠. 무엇을 배우든 마찬가지입니다. 끝도 없이 반복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아이가 느껴지면 포기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가자.